싱그로울 감정편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감정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25번째는 시더우드예요. 시더우드 보면은 부정 외로움, 긍정적인 거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속감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라던가 사랑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시더우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마음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절되고 분리된 느낌이 좀 없어질 수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더우드 보시면은요. 시더우드 나무 그 지금 우리가 쓰는 시더우드는요. 처음에 향 맡으면 이거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듣고 나면 아는 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연필향 목부 오일이라고 돼 있어요. 시더우드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학명 있잖아요. 학명 중에 보통 그 시중에 있는 시더우드는 그 시다우드 아틀란티카라는 것들을 많이 쓰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더우드는요. 그 주니페 우드, 주니퍼베리 오일처럼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어로 연필향 목부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필향 나는 나무. 에서 추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기가 소속감이 없다라고 느끼고 힘든 느낌이 든다고 했을 때 그냥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아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독하게 외로움이 느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약간 부모의 방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딘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크게 집에 문제도 없고 괜찮은데 혼자 아싸인 애들 있죠. 그러니까 누가 왕따를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맞아. 그런 애들 있잖아. 그냥 뭔가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데 따로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러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 외로움에 있을 수 있죠. 내가 소속이 되어 있어도 소속감을 본인이 못 느낄 때 그런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뿌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체적인 걸 얘기하면요. 이 시더우드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특히 탈모 중에 어떤 거냐면 모근을 잡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모근을 잡아줘서 그 머리가 빠지는 거를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모근이라는 것도 뿌리를 잡아준다는 의미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느낌하고 신체적인 느낌도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오레가노 볼게요. 오레가노는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애착,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봤을 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굽히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다 맞다고 해도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예, 그런 자기만의 에고에 너무 쌓여 있으면은 성장이나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좀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오레가노 향을 맡으면 그런 그 단호하거나 강하게 되어 있는 의지를 좀 깨고 겸손을 좀 받아들이고 남의 얘기를 좀 듣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부정적인 애착에는 어떤 것들도 있으냐면 파괴적인 습관, 자기를 파괴시키는 습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관계들 있잖아요. 나한테 자꾸 해를 미치는 그런 관계들을 끊어낼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항곰팡이라고도 하고 항균, 균이나 곰팡이에 굉장히 항진균에 엄청 좋은 그런 오일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오레가노가 그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이거 먹으면 좋다고 제가 몇 번 추천해 드렸고, 저는 이제 위가 좀 안 좋았을 때, 그랬을 때 이걸 먹으면은 확실히 역류성 식도염에 엄청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그걸로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번째 오렌지. 오렌지 저는 엄청나게 강추하잖아요. 네네. 부정적인 건 결핍된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건 풍요로움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결핍된 사고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좀 풀어본다면 생각하거나 뭔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뭘 하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라고 하면서 맨날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질적이 될 수 있고 융통성이 없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와 이슈에 대한 무한적인 해결책을 오렌지가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냐? 우리가 오렌지 향을 맡으면요. 일단 딱 반응이 다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오렌지 껍질 향이네. 이거 너무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그 너무 좋다라는 그 부분이 이것을 이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풍요롭다는 것은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뭐라 그러지? 곡간에 곡식이 넘쳐나면 남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간에서 인심 난다. 그렇죠. 좋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곡간에서 인신난다고. 뭐가 있어야 남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모으던 사람은 모아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니까 자꾸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는 거는 퍼주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나눠줬을 때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오렌지 같은 경우는요. 이 감정을 좀 감정적이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을 좀 많이 자극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레몬은 이성적인 거, 뭐 수학 문제라든지 뭔가 사고력에 대한 것들이 좀 된다면 오렌지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것을 좀 위주로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렌지를 피워놓은 오렌지 향을 발향한 옷집에서는 옷이 많이 팔리고 오렌지를 발향한 곳에서는 옷이 조금 덜 팔린다. 왜냐? 레몬 같은 경우는 이성적이 되니까 이 옷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어울릴까 아니면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라고 보면 오렌지는 쟤도 예쁘고 쟤도 예쁘고 쟤도 예쁘고 일단 사놓고 보자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뭔가 다를 수 있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옷이 잘 팔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하는 거. 그리고 원래 마케팅 자체가 소비자 감성을 자극해야지만 팔리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 자체가. 요즘에는 광고도 보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로 오렌지는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신체적인 걸로도 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항상 오렌지부터 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단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남들의 얘기도 받아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경직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오렌지 향을 맡으면서 나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조금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많이 써도 괜찮아요. 오렌지를 수시로 하고 나의 기분을 이제 막 가라앉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렌지는 항상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윈터그린. 윈터그린은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제일 많아요. 근데 추출하는 건 꽃이 아니에요. 근데 빨간색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열매에서 추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윈터그린은 잎에서 추출합니다. 잎. 윈터그린은요. 그 오일 자체가요. 진짜 딱 파스 향이 나요. 그 살리시산 메틸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딱 파스 향이 나는 그런 오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도 우리가 막 합성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향을 맡아보면 진짜 자연에도 그런 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윈터그린 같은 경우는요. 부정적인 건 과도한 자립, 긍정은 협동. 요거를만 봐도 아시겠죠? 과도한 자립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 누군가 나눠지지 않고 내가 다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녀 콤플렉스 혹은 장남 콤플렉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가난한 집에 애가 뭐 8, 9명 되면은 그 첫째인 그 여성이나 남성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애들 뭐 장가도 보내야 되고 모두 키우고 돈도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요즘엔 그런 거 맞아. 없어요. 옛날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요즘에는 애를 그렇게 안 낳잖아. 낳을 수가 음, 없잖아요. 구성상. 그래도 요즘에 왜 가끔씩 TV에 보면은 그 왜 그 누구냐 연예인의 집 보면 애 13명 내. 뭐 있잖아요. 10명, 13명 이런 집도 보면 결국에는 그 친구도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생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부모들도 항상 부모,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부모 대신이다. 맞아요. 책임감을 지우지. 저, 네가 잘해야지 동생이 잘한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그렇기 것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자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부모를 도와서 하긴 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제2의 부모처럼 하다 보니까 결정도 다 자기가 하고 그런 삶의 짐도 자기가 다 하고 하지만 결국엔 자식이 아닌 이상 동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삶을 꼭 그렇게 다 짊어지고 싸질머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나눠서 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해야지 어려운 것들을 좀 넘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이 되게 잘 나가다가 엎어졌어.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연예인이 또 되게 많네.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가족들의 가장이 되어야 하는 역할이 됐을 때, 그랬을 때도 과도한 자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같이 짊어질 수 있게. 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다 뭐든지 다 한 사람한테만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되면은 다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미리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윈터그린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볼게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또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유칼립투스 보시면 책임 도피,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지션은 뭐냐면 건강과 관련돼 있어요. 건강. 그러니까 책임 도피라는 게 일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일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나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책임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책이냐면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파.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날 돌봐줘야 돼. 또는 내가 아프니까 나는 관심을 가져줘야 돼. 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난 항상 아픈 사람이야. 항상 약했어. 이런 걸로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사람 있어. 그렇지, 할 거 그렇지.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난 맞아. 아픈 사람이야. 맞아. 나는 저기에 이러면서 뭐냐면 자기 건강을 뭐가 생각난다, 지금. 자기 건강을 무기 삼아서 맞아.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문제 있는 거거든요. 뭐 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면죄부 같은 게 있잖아요. 아프면 예를 들면은 뭐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뭐 암에 걸렸거나 뭔가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그거를 엄청나게 이용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안 그러지만 그게 이제 지속되면은 그리고 뭐 TV 같은 데도 보면은 가끔 어떤 연예인 노래 부르는 애는 그렇게 했다던데 그 뭐지? 자기 시한부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팬들의 돈을 갈취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 막 이래가지고 또 분노하고 맞아. 경우도 그 있었잖아. 누구였지? 그 젊은 남자의 뭐 무슨 왜? 그 오디션 프로에 나오고 했던 남자 맞아, 맞아, 이름은 맞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런 맞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 건강을 빌미 삼아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권장을 하고 그런 집착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남한테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음, 그런 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요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건데 제가 발목에 계속 다쳤잖아요. 발목 다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책임 도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아로마 한 가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쯤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딱 발목을 다쳐. 그러면 발목을 다치면 내가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또 심하게 다치는 편이니까. 그러면은 그 일들이 아프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이에 조금 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책임한테 도피했지만 그 내가 낫고 나면은 그 일이 사라지냐? 그건 아니었던 거죠, 또. 그러면 또 그거에 또 엄청나게 힘들어 하면서 했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유칼립투스는 이런 거에도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픈 걸로 도망치는 거지, 내 일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다 그러면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면 다냐, 뭐 아픈 게 뭐 상전이냐, 막 이렇게 표현. 다랑이냐,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또 그게 되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접고 가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자기 일에 대한 책임들을 건강으로 도피하지 말자라는 거에서 유칼립투스를 많이 사용하면 좋고, 또 이 유칼립투스가 호흡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숨을 깊이 쉬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유칼립투스가 이제 이런 부분에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향을 맡았을 때 우리가 향을 맡아보면 숨을 깊이 들이쉬게 돼요. 그럼 그때 알게 되거든요. 내가 숨을 굉장히 가볍게 쉬고 있구나. 그러니까 목이 가슴으로 쉬고 있고 폐로 쉬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유칼립투스를 맡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흉곽이라고 하나 이 밑에 그 횡격막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게 숨을 쉴 수 있거든요. 유칼립투스 맡으면. 다른 오일들을 맡아도 그런데 특히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깊이 더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머지 나의
그 쉬고 있는 장기들도 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숨을 깊이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0번 볼게요. 30번은 프랑킨센스. 이 프랑킨센스는 지난번에 미르가 왜 애착결핍이랑 관련된 얘기해서면서 어머니에 대한 건강한 애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아버지, 보호에 대한 거. 부정적인 거는 버림받았거나 잊혀졌다고 느낄 때 이 프랑킨센스 향을 맡으면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엄마가 주는 보호하고 아버지가 주는 보호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 엄마가 주는 보호 같은 경우는 내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생긴다고 한다면 이 프랑킨센스가 주는 보호감은요, 외부에서 나를 이제 보호해주는 느낌? 약간 그 보호막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결계를 치거나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걸 해주면서 무슨 외부의 그런 영향들을 조금 방어해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오일이고, 이 향을 맡았을 때 그 프랑킨센스가 인센스가 향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향이라는 게 그 진짜라는 뜻이에요. 네, 진짜 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어 왔잖아요. 심지어 그 실크로드처럼요. 옛날에 프랑킨센스 로드가 있었어요. 중동 지방에는. 엄청나게 교역이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오만하고 소말리아 요쪽에서 프랑킨센스가 제일 알아주거든요. 옛날 이제 성서 시대로 보면 시바 여왕이 그쪽이에요. 오만, 소말리아. 그러면은 그때 교육했을 때 프랑킨센스가 거기가 자생지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부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역이, 이 프랑킨센스가 엄청나게 교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가 탄생했을 때도 받쳐진 오일 중에 하나가 프랑킨센스고요. 또 이집트에서도 예전에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한 진짜 중요한 오일 중에 하나겠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지도 우리가 알면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호, 특히 어떤 보호냐?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듯한 뭔가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유형을 사용하시면 좋고, 또 저희가 이제 뭐 만들기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보통의 이제 기능보다는 한 10배 정도를 더 이렇게 부스터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만들기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프랑킨센스 있으시면 한 방울씩 더 넣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번 일랑일랑을 볼게요. 일랑일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항상 그 뭐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시험 볼 때 이거 찍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꽃 중에 꽃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 이제 마다 다르긴 한데 뭐 어디는 타갈로그어다, 뭐 어디는 말레이어다 하는데 어쨌든 동남아에서 불리고 일랑일랑한 게 꽃 중에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림 보시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건 정서적 외상, 억눌린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거는 감정들을 이제 오픈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일랑일랑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정서적 외상을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내가 뭔가 모르게 외상을 입은 거죠. 정서적으로. 정서적 외상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정서적인 학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정서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입을 수 있죠. 내상을 입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의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분노나 슬픔 같은 것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의도치 않게 계속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막 울어. 이런 사람 있죠.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울어. 그러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울증? 그치,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본인도 모르는데 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도 모른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로 가다 보면은 뭔가 외부에서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억눌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랑일랑 향을 맡으면 그런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런 감정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냥 흐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흐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일랑일랑 같은 경우는 최음제예요. 최음제. 마조람은 제음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마조람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서 많이 사용했대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제음제. 반대로 일랑일랑은 최음제예요. 최음제라고 하는 그런 오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자스민하고 로즈하고 그다음에 이 일랑일랑 이런 것들은 최음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호르몬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허용한다. 그리고 자기 감정들이 흐를 수 있게 도와준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고이면은요, 어쨌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번 자몽 볼게요. 자몽. 자몽은 부정적인 건 섭식 문제고 긍정적인 건 신체적 요구 수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시나몬 보면은 제가 신체적 수치심, 신체 매력 수용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하고 이 자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자몽은요 섭식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시나몬은 신체적 수치심에 섭식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더 커요. 자몽은 섭식 문제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몽은. 그러니까 섭식장애라는 것 자체가 그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지나가다가 책 광고를 봤는데 그 모델들이 섭식장애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말랐잖아요. 거의 뭐 뼈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지 디자이너나 그런 브랜드가 원하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지만 어쨌든 발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어저께 본 그 문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운동도 못 한대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어가지고 되려 살집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운동도 못 한대요. 그냥 굶는데. 그냥 굶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뭐 조금 먹어도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옛날 이제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뭐 빅토리아 시크릿 막 이런 것들 모델들 보면은 그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뭔가 그 모델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요즘에 한창 또 유행했던 그런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마른 몸에 대한 그 비정상적인 집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요. 섭식장애의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육체에 대한 그 징후나 혐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뭐지? 섭식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에 상처가 되게 많대요. 손가락에. 그래서 왜 손가락에 상처가 많냐 그랬더니 이게 그냥 억지로 저기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려고 손가락.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빨에 긁히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자기 몸에 대한 것들 혐오, 증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몸이 신체적인 걸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섭식 장애가 그냥 음식을 못 먹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마음에 구멍이 난 건데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들은 자꾸 먹는 걸로 채웠다가 그 먹는 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배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몽향을 맡으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 구멍을 메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자꾸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요구를 수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섭식장애가 생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먹는 걸로만 저기 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운동을 하러 가도 결국에는 시기가 8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6대4, 뭐 8대2.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게 문제지. 먹는 게. 나도 빼야 되는데. 맞죠? 이렇게 항상 하죠,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에다가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먹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섭식장애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 예, 좀 죄의식을 느끼잖아. 죄의식. 맞아요. 제우식까지 느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있어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치킨은 잘 안 쪄요. 네가 쪄요. 이렇게 나오잖아. 치킨을 먹어서 먹는 내가 찐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너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어.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결국에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먹으면서 죄의식을 가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를 수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스민을 볼게요. 자스민 아까 말했던 최음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해결되지 않는 성적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적 억압이나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뭐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들로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친족 내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그 누군가가 침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경험에 대한 충격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고 이제 또 자기를 부정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발현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음.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집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맞아. 두 가지 부분이 다 결국엔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문제가 된 건데 이 자스민 향을 맡으면 친밀한 관계 내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장려해주고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집착을 좀 완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얘기할 때 여성은 로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자스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4번째 자작나무는요. 자작나무 아시죠? 그렇죠. 노르웨이 숲 뭐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하얗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막 인테리어 할 때도 이 자작나무 스타일 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있잖아요. 이것도 향이요. 오일을 뽑으면 아까 윈터그린과 비슷해요. 그 파스향이 나요. 네. 그래서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도 내적 지원, 내적 지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오일이잖아요. 자신의 중심의 기초를 둘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리고 이런 역경하고 시련을 겪을 때도 내가 이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이런 이렇게 남들의 지원, 나 안의 지원도 있지만 남들의 지원도 받아들일 그런 것들이 돼서 험난한 시기를 해결해 나갈 때 또 도움이 되는 오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겪을 때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런 그 내적 지원이나 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오일일 수 있어요. 35번째, 이제 로즈입니다. 로즈는 사랑이죠. 제가 또 로즈 러버인 사람으로서 장미향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장미향은요, 그 지구상에 있는 오일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여왕이라고도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화학식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다 찾아내지 못했대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로즈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와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폐쇄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알잖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닫혔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얘기 듣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을 열고 듣는다. 귀 기울여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에 로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으로는 아주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왜 생리통이 심하냐면 호르몬이 과다해서 생리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 말로는 호르몬이 임신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생리를 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호르몬이 완전 폭탄처럼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부족할 때만 생각을 하는데 과다일 때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 선생님이 팬티에다가 한 방울씩 해봐라. 그거를 떨어뜨려봐라 했는데 우리 그 5mm짜리가 비싸잖아요. 아시죠? 거의 40만 원 돈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한 병 쓰고 좋아졌어요. 매일 하루씩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쓰고 났는데 그러니까 한 병을 채 안 썼는데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건 어떻게 좋아졌냐면 일을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리 전 일주일부터 아파. 생리 때도 아파. 생리 끝나고 일주일도 아파. 그러면은 3주가 아픈 거예요. 그치. 사람이 살 수 있겠어?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일을 못 한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생리 기간에만 좀 안 좋대요. 그러면 일단 한 달 기간 중에서 아픈 기간이 이제 한 3, 4일 정도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하는 건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로즈가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조절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다일 때도 이런 오일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를 또 한 번 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6번째는 화이트 건데요. 따로 감정적인 거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책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11가지 오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